지난번 시간까지는 물질을 구성하는 성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그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알갱이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은 구리 조각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을 나눠줄 수 있는데요. 어떤 한 아이는 쪼개다 보면은 계속해서 작게 쪼개질 것이다. 영원히 쪼개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쪼개지다 보면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알갱이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을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자, 영원히 쪼개진다. 계속 쪼갤 수 있다. 왜냐하면 물질은 연속적이기 때문에 영원히 쪼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연속설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요. 자, 쪼개지다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어떤 알갱이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그리고 그 알갱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 자, 이렇게 알갱이이기 때문에 이런 사이에 공간이 생기겠죠? 이런 공간이 존재하게 된다. 이런 그 이론을 입자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은 이 입자설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입자설을 얘기하는 사람은 바로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입니다. 자, 아까 이 연속설에 대해서 얘기한 이 사람은요, 아리스토텔레스였는데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의견에 반해서 이 데모크리토스는 쪼개다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상황이 있고 분명히 빈 공간이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자기의 주장을 펼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물 50ml와 에탄올 50ml를 한번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ml, 50ml 이렇게 더하면 몇 ml가 될까요? 자, 보통 액체 50ml, 또 50ml 이렇게 두 개 섞으면 100ml일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실제의 결과는 다릅니다. 자, 물 50과 에탄올 50을 섞었더니 100이 아니었다는 거죠. 100이 아니라 97ml가 나오게 됩니다. 이상하죠. 자, 분명히 50ml였는데 더했더니 97ml다. 자, 이렇게 보고 이 결과는 어떻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냐면, 자, 물이랑 에탄올 입자의 크기가 서로 다르다. 물이랑 에탄올 입자의 크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거는 입자가 이만해요. 예를 들면 에탄올의 입자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물 입자는 조그만해요. 요만합니다. 자, 그럼 이 두 개 섞이게 되면은 이 동그라미 조그만 애들이 이런 사이사이에 끼어 들어가는 상황이 나타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100이 아니라 97이 되었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것이죠. 방금의 실험에 비슷한 결과를 내는 게 보일의 실험입니다. 보일은 어떤 실험을 하냐면요. 이렇게 이 제2자간이라고 하죠. 이 제2자간 실험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제2자간에 수은을 이렇게 담게 됩니다. 그러면은 수은을 여기에 쏙 담았더니 수은이 어느 정도 들어가다가 여기에 멈추게 되죠. 그럼 여기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되겠죠. 이 빈 공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공기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수은을 우리가 조금 더 넣게 되죠. 자, 조금 더 넣으면은 이 아랫부분을 누르는 힘이 이렇게 강해지겠죠. 이 압력이 조금 커지게 되는데 이렇게 계속 넣다 보니까 이상하게 공기가 들어있는 이 부분의 부피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자, 아까처럼 물질이 연속적이다. 이렇게 빈틈없이 연속적이다고 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줄이려고 해도 사실은 줄어들지가 않는데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 결과를 보고 뭐가 있냐면 빈 공간이 있다. 자, 빈 공간이 있으려면은 어쨌든 알갱이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한다. 연속적이지는 않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압력을 가했을 때 이 입자의 사이에 빈 공간이 줄어들게 되면서 부피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돌턴이 이제 원자설을 내냈습니다. 자, 이 원자는 우리가 지금까지 말하는
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물질을 구성하는 알갱이를 입자라고 우리가 얘기했었는데요. 그 물질을 구성하는 그 알갱이를 이제부터는 원자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돌턴은 뭐라고 하냐면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상태가 있다. 그 입자로 구성되어 있고 즉 그 입자를 원자라고 부르면서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원자설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자에 대한 개념만 우리가 얘기할 뿐만이 아니라 원자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한 4가지 정도의 원자의 성질을 이야기하게 되죠. 자, 돌턴의 원자설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결국에 쪼개다가 보면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상태가 있고 그 알갱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원자설 두 번째, 원자의 종류가 같으면. 자, 원자의 종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인데요. 원자의 종류가 결국에 원소입니다. 자, 원소가 같으면, 종류가 같으면 크기랑 질량이 같다. 그리고 원자의 종류가 다르면 크기와 질량도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A의 원자라는 게 있고 B의 원자가 있으면은 이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크기도 다르고 질량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나트륨이랑 칼륨이랑 이 2가지의 당연히 크기와 질량은 다르겠죠. 자, 세 번째, 원자는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다른 종류의 원자로 변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원래 이런 원자가 있었을 때는 절대 다른 원자로 변신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원래 있었는데 없어지지도 않고요. 원래 전혀 없었는데 새로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원자는 없어지거나 생기지도 않으며 다른 종류의 원자로 변할 수도 없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 서로 다른 원자들이 일정한 비율로 모여서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데요. 이 새로운 물질의 이름을 이제부터 화합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트륨이랑 그 다음에 이거 뭐였죠? 염소죠. 염소 이렇게 다른 원자죠. 비율로 모입니다. 자, 비율로 모이는데 예를 들면 자, 이 비율에 대한 거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알려줄 텐데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1대1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NaCl 이런 새로운 물질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화합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원자들이 일정한 비율로 모이게 되면은 새로운 물질, 새로운 성격을 갖는 화합물을 만든다. 이게 원자설의 네 번째입니다. 자, 옛날에는 원자를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그래서 볼 수가 없었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원자의 성격에 대한 그런 원자설을 제기를 하고 우리가 그냥 뭐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은 특수한 현미경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STM이라고 해서 자, 이런 현미경을 이용을 해서요. 물질이 원자가 돼 있으면 아예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옛날에는 확인이 안 됐는데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금이에요, 금. 자, 이 금을 이 현미경으로 쫙 봤더니 이런 식으로 동글동글 있죠. 자, 그래서 이 동그라미 하나가 금 원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사이에 빈 공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금은 금 원소의 한 가지 성분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무수히 많은 금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무수히 많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데모크리토스의 생각이 먼저 중요합니다. 데모크리토스는 뭐였다? 데모크리토스는 어떤 물질을 쪼개다가 보면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상태가 있고 그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고요. 이 생각을 뒷받침하는 우리가 대표적인 이론이 물이랑 뭘 섞었냐면 에탄올을 섞었었죠. 그 다음에 보일의 제2자간 실험이 있었죠. 이 2가지가 대표적인 우리가 실험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돌턴이 원자란 무엇인가, 그 알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4가지 성격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4가지 성격은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내용 플러스 그림도
여러분이 조금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